1980년 8월 17일 호주. 한 통의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온다. 제 딸이 딩고에게 잡혀갔어요. 자신의 딸이 딩고에게 잡혀갔다는 부부 마이클 체인벌린과 린디 체인벌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족끼리 울룰루 근처에서 캠핑 중이었는데 야생 딩고가 나타나 텐트에 있던 내 딸, 2달밖에 되지 않은 내 딸 아자리아를 데려갔다 라고 주장합니다. 딩고는 동남아시아와 호주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들개인데 야생종답게 힘도 세고 몸집도 크고 영리하기까지 해서 호주에선 꽤 잘 나가는 포식자죠. 그런데 체인벌린 부부는 이 딩고가 자신의 딸 아자리아를 데려갔다 주장합니다. 이에 수많은 경찰들과 레인저들이 캠핑장과 울룰루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일주일 뒤 피 묻은 아자리아의 옷이 발견됩니다. 이에 경찰은 체인벌린 부부를 아동살해 혐의로 체포하죠. 체인벌린 부부는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정말로 딩고가 우리 애를 데려갔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할수록 딩고와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고, 때문에 체인벌린 부부가 의심스러웠죠. 첫 번째, 불분명한 당시 상황. 린디는 딩고가 자신의 딸을 물어갔다 주장합니다. 이에 경찰이 물었죠. 아이가 끌려가는 걸 직접 보신 건가요? 아니면 딩고의 입에 무언가 물려있었나요? 이에 린디가 대답합니다.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딩고의 입에 뭐가 있는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딩고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텐트에서 딩고가 나오는 걸 봤죠. 실제로 텐트 주변에 수많은 딩고의 발자국과 무언가 끌려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아자리아가 끌려간 흔적인지 캠핑장에 있던 사람들이 던져준 음식을 끌고 간 흔적인지 알 수 없었죠. 게다가 엄밀히 말하면 린디조차 딩고가 자신의 아이를 끌고 간 것을 보지 못했기에 딩고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갔다는 린디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했죠. 두 번째, 아자리아의 옷. 만약 딩고가 애를 데려갔다면 질질 끌고 왔을 테니 옷 이곳저곳이 찢어져야 했는데 발견된 아자리아의 옷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붉은 흙과 옷깃에 피가 묻어있긴 했지만 끌렸을 때의 찢어짐도 없고 딩고의 침, 딩고의 이빨 자국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인벌린 부부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었죠. 세 번째, 부부의 종교. 남편 마이클은 목사였습니다. 정확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목사였죠. 당시 호주 국민들에게 부부의 종교는 너무나 생소했는데 때문에 부부를 향한 의심이 더욱 폭발합니다. 부부가 아이를 인신공양한 것이다. 아자리아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광야의 제물이란 뜻이다. 저런 말이죠. 네 번째, 너무 처분한 부부의 모습. 2달밖에 되지 않은 딸이 짐승에게 물려갔다면서 부부는 경찰 신고 때도 차분했고 상황 진술 때도 차분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 때마저 차분했습니다. I have from a police source been told that there is no way a dingo could have taken your child. The forensic tests show that. What's your reaction to that? No comment. 때문에 경찰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이 모습을 납득할 수 없었고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아이를 일부러 죽였기 때문에 담담한 것이 아닐까 라고 추측했죠. 그렇게 1981년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의심을 받으며 1차 재판이 생중계되었고 부부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시신이든 아이든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부부가 아이를 살해했다 보긴 어렵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경찰을 포함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저게 지금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냐, 내 살아생전 딩고가 사람 공격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등을 시작으로 수많은 언론들은 딩고는 아이를 죽일 수 없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같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일부 법의학자와 레인저들은 딩고는 사람 냄새를 싫어한다, 딩고가 2개월 된 아이를 끌고 가는 건 무리다 라며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했으며 경찰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체인벌린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죠. 부부의 자동차 조수석 쪽에 있던 혈흔과 가위를 말입니다. 1982년 새로운 증거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2차 재판.
검사 측은 경찰이 차 조수석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가위와 무언가 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조사한 결과 혈흔 반응을 보이더군요. 게다가 법의학자의 소견에 따르면 아자리아의 옷 목 부분의 찢김은 딩고의 소형처럼 보이진 않는다던데 부인께서 가위로 아이를 찌르고 남편이 시체 처리를 도운 거 아닙니까? 라며 쏘아붙입니다. 이에 체인벌린 부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며 부정했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언론은 매일같이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재판은 배심원죄였다는 것 때문에 혈흔이랑 가위가 발견됐다고? 살면서 딩고가 사람 공격했다는 뉴스 본 적 있어? 남편이 이상한 종교의 목사라던데? 아이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임신을 했어? 등이 배심원들 머릿속에 마구잡이로 믹스되면서 결국 린디 체인벌리는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마이클 체인벌리는 살인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4년 뒤 1986년 이게 왜 진짜야?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영국 사람이 울룰루로 등반하다 실종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수많은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웬 어린아이의 옷을 발견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옷은 아자리아가 입고 있던 재킷이었습니다. 사실 그 옛날 린디는 아자리아는 이 옷 말고 재킷도 입고 있었다, 그 재킷도 찾아봐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애초에 부부를 살인자로 여겼던 경찰은 그녀의 주장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에 재조사가 필요하다 느낀 정부는 다시금 수사팀을 꾸렸고 그제서야 놓쳤던 정보들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 깨끗한 아자리아의 옷. 지금까지 발견된 아자리아의 옷은 모두 깨끗했습니다. 때문에 딩고에게 납치되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딩고가 옷까지 해서 내용물만 쏙 빼갈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지면서 아기 옷이 깨끗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두 번째, 전혀 몰랐던 딩고의 공격성. 사실 아자리아 말고도 딩고에게 아이들이 습격당한 사건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몇몇 레인저들은 절대 아이를 혼자 놔두지 말라며 딩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호주 언론사는 이를 기사로 쓸 생각이 없었고 대부분의 호주 국민들은 마치 길냥이 마냥 딩고를 그저 길가에 돌아다니는 개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아자리아 사건 이후 딩고에게 아이들이 공격당한 사건이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서 호주 국민들은 딩고의 공격성을 새롭게 실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차분한 부부의 모습. 체인벌린 부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아이 잃은 부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편견이었죠. 신앙심이 두터웠던 부부는 신이 우리 아이를 필요로 하셨나 보다 라며 마음을 진정시켰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슬픔과 오열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네 번째, 차에서 발견된 혈흔과 가위. 재조사 결과 살해 증거로 제시된 이 흔적은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의 소리를 줄이기 위한 화합물, 쉽게 말하면 페인트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흔적은 혈흔 반응을 보였는데 당시 체인벌린 부부가 살던 곳은 광산 근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부가 살던 곳엔 산화고리 성분이 포함된 먼지가 휘날렸는데 이 성분을 혈흔 검사하면 혈흔 반응과 똑같은 결과를 보였죠. 때문에 이 성분이 체인벌린 부부의 자동차 페인트 홀룩과 결합했고 검사 결과 혈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경찰과 검시관은 페인트 홀룩을 혈흔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왜 가능했냐? 그들은 체인벌린 부부를 살인자라 확신했거든요. 때문에 혈흔 반응을 보이네? 그럼 혈흔이네. 더 조사할 필요 없어. 여기 가위까지 나왔잖아. 이거 100% 가위로 애 죽인 거야. 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연일 자극적인 내용만 쓰던 기레기와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자신들만의 소설을 쓴 견찰과 경우의 수를 무시한 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무조건 맞다 생각하는 전문가와 의심과 편견으로 무장한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환장의 콜라보로 벌어진 전무후무한 누명 사건이었던 것이죠. 본분을 잊은 경찰, 자극적인 보도만을 하는 황색 언론, 배심원죄의 취약점, 편견임을 인지 못한 채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군중의 모습 등 인간의 불완전한 사고 판단과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무서움을 보여줬던 사건. 사실 재판 기간 동안 부부의 무죄를 주장한 전문가와 기사도 존재했으나
이미 자극적인 정보에 빠져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CR도 안 먹혔죠. 그렇게 1988년 대법원은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엎곤 체인벌린 부부의 결백을 선언했고, 사고 발생 32년 만인 2012년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딩고의 소행이다 라는 최종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며 아자리아 체인벌린 사망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믿는 동물인지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 약 40년 전 호주에서 벌어진 이 환장의 콜라보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